안녕하십니까. 농업인재담TV 장농사 정농사입니다. 네, 날씨가 이제 더워졌어요. 이제 완전 여름 날씨인 것 같네요. 네, 저희도 이제 복장을 반팔로 바꿨는데 날씨가 따뜻해진 만큼 여러 가지로 좀 활기차지는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떤 거죠? 오늘은 교육비를 지원받는 경우에 의무재직기간 설정과 관련한 이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스토리가 어떻게 되죠? 네, 오늘 스토리는 모 기업의 이제 교육팀 K대리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이분이 회사에서 학자금 지원 제도가 있어가지고 퇴발이 됐는데 조건이 한 학기를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경우에는 6개월을 근속한다는 조건이 부과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대학원 석사 2년을 모두 지원받으면 총 2년간 그 졸업 이후에 의무재직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조건이 이제 붙어 있었고 이분이 졸업을 하신 뒤에 2년을 계속 근무하셨으면 큰 문제는 없었겠죠. 그런데 1년만 근무하시고 그냥 이제 사직을 하시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회사는 당연히 의무재직기간 약정 위반이기 때문에 이제 교육비 정보를 돌려달라 이런 요청을 했던 사안이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럼 이 사건과 관련한 노동법상의 이슈는 뭐가 있죠? 이 사안에 있어서 노동법 이슈는 위약 예정 금지 위반 여부 이슈가 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해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액을 정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위약 예정 금지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영상 제작 업체에서 카메라 같은 거 많이 다루잖아요. 이제 이런 거 다루시다가 직원분이 실수로 떨어뜨려서 이제 손망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계약서에 카메라 한 대를 부수면 50만 원 배상을 물겠다. 또는 그런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될 수 있고 지각을 하실 때 지각 1회당 뭐 벌금 5,000원 이제 이렇게 사전에 금액을 걸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위약 예정 금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방금 위약금 또는 이런 손해배상액을 예정해 놓는 계약이 위법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그럼 방금 사례처럼 교육비나 또는 임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계약은 유효한가요? 우리 사례와 한번 연결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K대리가 대학원을 가면서 약정을 한 내용이 내가 등록금 한 학기 지원받으면 6개월을 근속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죠. 교육비 반환 약정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받은 임금까지 반환하는 것은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금지가 된다. 그래서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둘 다 반환하는 건데 왜 교육비 반환만 인정이 되는 거죠? 법원의 그 태도를 좀 보시는 게 필요한데 법원은 교육비를 지원해주고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는 것 자체를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일종으로 봐요. 즉 원래는 대학원 가면 근로자분이 등록금 자기가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회사가 대신 이제 지원을 해주고 갚는 거를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위약예정 금지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임금을 반환하는 것은 이건 본인의 정당한 근로 대가를 반환하도록 약정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된다. 이제 이런 논리가 숨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교육 시스템, 교육 제도가 많은데 그런 모든 교육 제도에 대해서 이런 의무재직 기간을 설정할 수 있나요? 그 장노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된다고 보죠. 안 된다고 보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회사에서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짜리 한 이틀 정도 교육을 외부에 보내주면서 의무재직기간 설정하면 안 되냐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사장님 이 친구 교육만 받고 회사 그만두면 어떡할 거냐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다 그래요. 그 심정은 이해는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회통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고가의 교육 이제 이런 것들은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는 게 좀 필요할 수 있지만 30만 원, 50만 원 또 뭐 하루 이틀짜리 단기간 교육은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결정하시는 게 필요한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 의무재직 기간을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일반적으로는 그 교육기간, 교육 지원 기간에 비례해서 좀 설정하는 게 제일 많죠. 예를 들면 우리 사례처럼 뭐 한 학기 지원을 해주면 6개월 정도를 근속토록 한다라든지 이런 조건이 제일 적당한 건 아니냐. 물론 이제 그 교육비용의 금액 수준도 좀 잘 보셔야 되겠죠. 뭐 한 번 교육을 가는데 뭐 수천만 원이 드는 교육이다. 6개월이지만 그런 교육은 좀 더 기간이 길 수도 있겠죠. 그런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봐주시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인사농무 담당자들이 알아야 할 실무 적용 포인트를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한 5가지 정도 네. 요약해서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먼저 첫 번째는 교육비 비용 상환 자체에 대한 의무재직 기간 뭐 설정이라든지 유효하다고 보지만 네. 그 기간 중에 받았던 임금, 네. 근데 이것에 대한 반환 약정은 무료이기 때문에 이걸 유의해 주시고, 네. 두 번째는 의무재직 기간 설정 시에 너무 과도한 기간 설정이 되지 않도록 네. 그 지원에 비례하는 합리적인 수준의 기간이 설정될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라는 거. 자, 세 번째, 부수적인 조건을 명확하게 규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학점 조건이라든지 네. 그 졸업 여부에 대한 조건이라든지 그리고 이 졸업 이후에 의무 재직을 한다고 했을 때 네. 이 재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냐, 네. 휴직까지 포함된 것이냐, 아니면 실제 근무하는 기간만 말하는 것이냐, 네. 뭐 이런 세부적인 것들에 대한 사항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죠. 그 다음에 그 안내 절차가 따로 있을까요? 사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포인트, 즉 충분히 설명하고 본인이 이 숙지했음을 이제 확인받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이 포인트가 네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의무 재직 기간을 위반했을 때 네. 퇴직금이나 임금과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있나요? 그거는 불가하다. 네. 즉 본인의 동의를 통해서만 상계하거나 공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챙기셔야 돼요. 끝까지 동의를 안 하면 어떡하죠? 회사로서는 그 이후에 퇴직금이나 자녀금품 그냥 지급을 하실 수밖에 없고요. 반환약정 위반에 따른 금액은 소송을 통해서 지급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무 재직 기간 중에 네.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거예요. 네. 가령 뭐 경영 악화가 돼서 뭐 희망퇴직을 했다라든지 네. 그런 경우는 어떡하죠? 그런 경우 휴직 사유가 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반환약정을 위반한 게 아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비 반환 약정과 위약 예정 금지에 대해 알아봤고요. 노무현 예담TV 장롱사 정몽사였습니다.